자, 이제 우리 퇴직급여 충당금 조정 명세서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자, 이거를 이해하시려면 몇 가지 사항을 좀 알고 계셔야 돼요. 일단 페이지는 몇 페이지고요? 468페이지가 되고요. 468페이지 이쪽 보셔야 됩니다. 여기 보시면 수행 내용 나오죠? 여기 보시면 퇴직급여 충당금 조정 명세서라고 해가지고 다음 자료에 의해서 주 법인 조정의 2020년도 퇴직급여 충당금 조정 명세서를 작성하고 소득금액 조정 합격표에 세무조정사항을 반영하시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거 우리 한번 작성해 볼 건데요. 자, 일단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있는데, 이거 띄워놓고 할까요? 네, 띄워놓고 합시다. 여기 보시면 이제 뭐 돼 있어요? 퇴직급여 충당금 조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요 퇴직급여 충당금 조정 명세서라는 건 여러분 뭘로 보시면 되냐면, 우리 퇴직급여 충당 부채 있죠? 여기에 해당되는 내용이다라고 알아두시면 되세요. 뭐에 해당하는 거? 퇴직급여 충당 부채에 해당되는 내용이다 라는 거. 그래서 여기에 대한 내용을 알아두셔야 되는데 이거를 미리 좀 기본 바탕으로 깔고 가셔야 되는 게 있어요. 그걸 좀 설명드릴게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게 우리가 기말에 퇴직급여 충당 부채를 설정한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하변에 뭘로 퇴직급여 라고 분개하고 대변에는요 퇴직급여 충당 부채라고 이렇게 인식을 하게 되거든요. 그럼 퇴직급여는 뭐가 돼요? 비용이 뭐 되는 거? 발생하게 돼요. 자, 그래서 이게 매년 발생하겠죠. 그래서 2015년, 2016년, 2017, 2018, 2019년 이렇게 놓고요. 자, 이게 회계상 있죠. 회계상으로 2015년에 비용 인정한다 한다? 인정을 해요. 그래서 만약에 매년 2천만원씩 적립을 했다고 쳐요. 그럼 2015년에 얼마? 2천만원. 그 다음 2016년에 얼마? 2천만원. 그 다음 2017년에 얼마? 2천만원. 2018년도에 얼마? 2천만원. 그 다음 2019년도에 얼마? 2천만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해가지고 얼마 돼요? 1억 원이 총 지금 적립이 되어 있거든요. 그럼 회계상에는 비용이 얼마가 되는 거예요? 1억 원이 발생한 게 돼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퇴직급여 충당 부채 있죠? 이게 부채거든요. 그래가지고 T자 계정 놓고 보면 자산, 부채, 자본으로 놓고 보자는 거죠. 그러면 이거 퇴직급여로 잡아 놓게 되면 이게 퇴직급여 충당 부채가 증가하면서 자본이 같이 감소하는 효과를 줘요. 그런데 이제 이게 뭐에 문제가 되냐면 세법상 퇴직급여 충당 부채라는 건 회사 내부에 적립한 거거든요. 그러면 실제로 비용이 나간 게 아니잖아요. 그죠? 향후에 나갈 건데 회계상에서 반영하는 건 좋다 이거야. 그런데 세법상에서 얘를 반영하게 되면 실제보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비용이 많이 잡히게 되는 거거든요. 이 말이었어요. 그럼 회사는 이거를 다른 데 막 써도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회사 직원이 퇴사할 때만 주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그만큼 이익이 발생하게 되고 세법상에서 실질적으로 과세를 하고 싶은데 이게 실질과세가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전부터 어떻게 했냐면 추계액도 어떻게 점점 줄여갔고요. 그러면서 2016년을 기점으로 해가지고요. 2016년 귀속분부터 세법상입니다. 세법상에서 자네들이 퇴직급여를 2천만 원을 적립했다. 그래 2000년도에 2천만 원을 적립한 거는 오케이 비용으로 인정해줄게. 근데 2016년부터 잡은 거는 어떻게 했다? 이거 비용 아니야. 해가지고요. 2016년부터는요. 세법상 뭘 해가냐면 통근 불산입을 해가지고요. 얼마? 2천만 원. 이런 식으로 적립이 돼가요. 세법상. 무슨 알죠? 그래서 이걸 세무조정을 어떻게 한다? 적립, 또 적립, 적립해가지고 가거든요. 그래서 회계상에서는 비용으로 다 인정이 1억이 돼 있어요. 돼 있는데 세법상으로는 1억이 인정된 게 아니라 2015년도까지 것만 인정해 준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2천만 원만 비용으로 인정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퇴직급여 충당 부채로 돈이 뭐 1억 있다 하더라도 우리 세무조정 같은 거 할 때는요. 여기에 통금 불산입 되어 있는 게 얼마냐 이런 걸 다 따져주셔야 된다라는 배경 지식을 가지고 들어가셔야 돼요. 이 말이겠죠. 자, 그래서 요거 꼭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그러면 쌤, 세법상 언제 그럼 이걸 비용을 인정합니까? 라고 한다 그러면 직원이 실제 퇴사하게 되면
그때 뭘 해준다? 비용으로 인정해준다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때 이제 뭐 하는 거예요? 퇴직급여 충당 부채로 뭐 회계 처리하겠죠? 그렇게 되면서 총금 산입되어 있는 거 먼저 비용 잡혀 있으니까, 예를 들게요. 직원이 실제로 퇴사하는데 퇴직금 얼마 줘야 돼? 4천만 원을 만약에 지급해야 된다고 쳐요. 4천만 너무 금액이 똑같나? 오케이. 6천만 원을 지급해야 된다고 쳐요. 그러면 이미 비용 얼마 잡혀 있어요? 2천만 잡혀 있죠. 그러면 이 사람이 퇴사하는 날까지 해가지고 퇴직금과 관련된 비용이 총 6천만 원만 잡히면 되거든요. 그러면 2천만 원이 비용 잡혀 있으니까 얼마만큼을? 4천만 원만큼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4천만 원만큼은 송금 불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4천만 원을 송금 산입으로 다시 갖고 오셔야 돼. 이 말이겠어요? 자, 그래서 매년 어떻게 돼요? 2천만 원씩 송금 불산이 했다 그러면 2016, 2017, 2018, 2019 해가지고 총 얼마요? 8천만 원이 송금 불산이 되어 있을 거고 2천만 원만 뭐가 돼요? 송금 산입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인정해가지고 이제 어떻게 된다? 요 4천만 원 있죠. 직원이 실제 퇴사할 때 요 4천만 원에 대한 건 송금 불산입을 없애주면서 뭘 잡아준다고요? 비용으로 다시 송금 산입으로 넣어주는 이 회계 처리를 해주면 된다라는 거예요. 좀 어렵죠, 그죠? 그래서 요거를 찬찬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디 오셔가지고요. 여기 오셔가지고 페이지 몇 페이지라고 얘기했습니까? 468페이지라고 얘기했죠. 그거 보면서 같이 한번 해볼게요. 자, 그래서 1번 총급여액 및 퇴직금 지급 규정에 의한 퇴직급여 추계액은 다음과 같다고 되어 있죠. 자, 그럼 일단 뭐부터 계산해야 되냐면 당신네들이 퇴직금을 지급한다 그러면 얼마를 지급해야 되냐? 이 추계액부터 먼저 계산하거든요. 이거는 퇴직연금 운용자산하고도 연결이 돼요. 그래서 퇴직연금 운용자산하고도 연결되기 때문에 일단 당신네 회사가 얼마만큼의 퇴직금을 지급해야 돼? 이거부터 계산해야 되기 때문에 뭐에 해당하는 거예요? 퇴직급에 대한 것부터 먼저 정리합니다. 여기 보시면 퇴직급여 추계액 명세서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요거를 클릭하고 들어오시면 이런 식으로 떠요. 그러면 여기 원천징수 데이터 블록이 있죠. 요거 클릭해 주시게 되면 분류 오겠냐 물어보거든요. 그럼 예 버튼 눌러주시게 되면 이런 식으로 당신네 회사에서 직원들한테 지급한 금액이 총 얼마냐 해서 이렇게 나와요. 그럼 이거를 이제 어떻게 하면 돼요? 이제 당초 화면을 복귀해 주시게 되면 이런 식으로 여기 반영이 될 거거든요. 잠깐만요. 퇴직급여 추계해 주시고요. 그리고 나서 불러왔죠? 그리고 당초 화면 복귀하시면 나왔는데 이 좁구나. 여기 보시면 잠깐만 이거 조정 좀 하고 갈게요. 조정이 좀 늦었어요. 자, 그래서 아까 전에 퇴직급여 추계액 명세서를 작성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제 끄면 여기에 뭘로요? 퇴직급여 추계액을 뭘 기준으로? 회사에서 직원들한테 지급한 급여를 기준으로 해서 금액이 총 얼마다가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여기 밑에 보면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이 되어 있죠. 그죠? 이거는 요것보다 더 뒤에 나온 건데 국가에서 회사의 직원들한테 퇴직금을 지급한다 그러면 이 정도 이상은 줘라 이렇게 돼요. 그래서 여기에 해당하는 건 지금 문제에서 주어졌거든요. 얼마로 주어졌냐면 거기 표 있죠. 1번의 표 밑에 보면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추계액에서 308, 502, 686이라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인원은 몇 명 잡아주시고요. 거기 퇴직급여 추계액 보면 인원 5명 되어 있잖아요. 그죠? 5명 잡아주시고요. 이분들에 대한 금액 얼마? 308, 502, 686으로 해서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시겠어요. 그래서 이거 두 개 중에서 뭘로요? 높은 금액으로 잡아주시면 되는 거거든요. 높은 금액 잡으니까 309, 523, 6082 세법상 추계액. 자, 너희들 이 정도까지 잡아주는 거 추계액으로 된다라는 거거든요. 물론 퇴직급여 충당 부채로 적립하는 건 뭘로? 비용으로 인정을 안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이렇게 머릿속에 넣어주시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계산이 됐다 그러면 어디로? 이제 2번 퇴직급여 총급여액 및 퇴직급여 추계액 명세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더 자세한 내용을 여기다가 기록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 계정명에 오셔가지고요. 거기 표에 급여 임금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죠? 여기서 F2번 눌러가지고 급여 해주시고요. 몇 번대? 800번대니까 800번대 급여를 해주시고요. 인원은 몇 명? 5명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퇴직급여 지급 대상이 아닌 거는 아무도 없죠. 그럼 5명이 전부 다가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전에 이 부분에 대한 걸 조금 작게 설명하고 얘기했는데요. 요 있는 인원이 반영돼서 5명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거는요. F2번 눌러서 임금으로 해서 500번 떼주시고요. 인원 거기 몇 명 됐어요? 7명 돼 있죠. 그렇게 하면서 뭐 되는 거? 지급 대상이 아닌 인원이 7명에 급여가 얼마 돼요? 327, 그 다음에 800 플러스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그냥 쉽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 지금 급여 지급하신 분은 1년 이상 일했고, 그러니까 퇴직금을 줘야 되겠죠. 여기는 7분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올해 다 입사했기 때문에 아직 1년이 안 지났어. 그래서 여기 인원은 퇴직금 지급 대상은 몇 명으로? 5명으로 보면 된다라고 이렇게 머릿속에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말 이해하셨죠? 그죠? 자, 그래서 이렇게 된다라고 알아두시고요. 자, 그래 놓고 나면 이제 뭐 해야 되냐면요. 이제 그 3번에 보면 기타 세무 조정이 필요한 사항은 기장자료에 의한다라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럼 이제 이거 가지고 이제 끝난 게 아니고 이제 나머지 거 이제 퇴직급여 충당 부채나 이런 거 다 확인해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 제가 원장을 조회하셔도 되고 잔액을 조회하셔도 되는데 일단 제가 원장을 한번 조회해 주시고요. 여기 계정 코드에서 F2번 눌러가지고 퇴직급여 충당 부채를 한번 봐주시고요. 이렇게. 그러면 여기 뭐 돼 있냐면 정기 이월된 게 얼마 있다? 9,800만원 있다. 퇴직금 지급 얼마 있다? 4,800만원 있다. 그리고 퇴직 충당금 당기분 전입액이 얼마 돼 있다? 259, 523, 608이 돼 있다고 돼 있는데 이것부터 한번 저희가 정리를 좀 해볼 거거든요. 일단 요거 T자 계정으로 정리를 한다 그러면요. 자, 일단 퇴직급여 충당 부채 있죠? 자, 퇴직급여 충당 부채 자체는 부채거든요. 그래서 부채가 증가한 거, 발생한 건 대변에 들어갈 거고요. 그래서 기초 잔액, 전년도 2월 된 거 있죠? 그게 얼마 되는 거예요? 9,800만원 된다라고 보셔야 되고요. 중간 퇴직금 지급했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지급한 게 얼마가 돼요? 4,800만원이 된다. 이렇게 머릿속에 넣어주시고, 그리고 퇴직 충당금 당기분 전입액, 이만큼을 추가로 더 잡았죠? 그래서 기말에 뭐한 거요? 설정한 게 금액이 얼마 된다? 259, 523, 608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요거를 이제 계산을 하게 되면 이제 차기로 2월 되는 거 있죠. 차기로 2월 되는 금액은 어떻게 됐어요? 요 두 금액을 더하고 지급한 걸 빼게 되면 차기 2월 되는 게 되겠죠. 그러면 요거 이제 계산기로 한번 계산해 보면요. 계산 한번 해볼게요. 얼마에 대해서? 자, 기말잔에 얼마 9,800만에다가 플러스 259, 523, 608을 하게 되면 얼마 돼요? 357, 523이 되겠죠? 거기에 지급한 거 얼마를 4,800만 뺄게요. 빼기 얼마? 48, 000, 000을 하게 되면 309, 523, 608이 되겠죠? 그래서 309, 523, 608이 되는 거예요. 이 말이 아셨죠? 그럼 이거 이제 내려놓고요. 자, 뭘 볼 거냐면은, 이거 잠깐 끌게요. 자, 지금 차기로 2월 되는 게 309, 523, 608이 되잖아요. 그죠? 여기 보세요. 세법상 추계액은 얼마인 거예요? 이만큼 309, 523, 608이 되는 거거든요. 이거를 이해를 하신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 회사에서는요, 퇴직급여 충당 부채로 뭐만큼? 여기에 있는 추계액만큼을 다 설정한 거예요. 그래서 기초에 이만큼 있었고, 그 다음에 지급한 게 이만큼 있으니까, 총 퇴직급여 충당 부채 9,800만원 중에서 4,800만원 줬으니까 얼마만큼? 5천만원만큼 퇴직급여 충당 부채 잔액이 있었죠? 그래서 이만큼 설정하려고 그러면 얼마를 더 설정하면 돼요? 259, 523, 608만큼 추가로 더 설정하게 되면 차기 2월 되는 게 이만큼인 거거든요. 그래서 이 내용을 이제 알아두셔야 돼요. 여기다 하나 써놓을게요. 309, 523, 608이 되는데, 자, 흰색 하나 띄워놓을게요. 자, 그래서 회사에서 잡아놓은 금액, 회사에서의 퇴직급여 추계액은 309, 523, 608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 기초잔액이 이만큼, 기말 설정액이 이만큼. 그러니까 이 기말 설정이 나온 건 결과적으로 9,800에서 4,800만원 뺀 금액 5천만원에 얼마로 309, 523, 608 설정해야 되니까 요만큼을 더 설정하게 되면 마지막으로 어떻게 돼요? 309, 523, 608이 다음 연도로 2월 금액이 된다는 거죠. 이 말 이해하셨죠?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해놓으시면 되는데 문제는 요 기초 잔액 있죠?
이 기초잔액에 뭐가 있다고 돼 있어요? 자, 거기 문제에서 2번 보세요. 전년도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 명세서에 한도 초과 부인액은 얼마? 6천만 원이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 9천만 원 중에서 송금 산입이 되어 있는 건 금액이 얼마 되는 거예요? 6천만 원이 한도 초과니까 송금 불산입이 얼마가 되고 6천만 원이 되고 송금 산입은 얼마? 3,800만 원이 뭐가 돼 있다? 송금 산입됐다는 얘기예요. 그럼 요거 지급한 금액 있죠? 요거 볼 건데요. 4,800만 원 지급했으니까 기초 잔액이 9,800만 있었겠죠, 그죠? 요거 이제 어디 가서 확인해 볼 거냐면 여기 어디 가서 원장조회에서 있잖아요, 그죠? 여기서 계정코드 몇 번으로 F2번 눌러서 퇴직급여 충당 부채로 볼 건데 뭐 굳이 확인 안 하셔도 되지만 여기서 해가지고요. 요 퇴직금 지급한 거 있죠? 이거 더블 클릭하시게 되면 여기 퇴직급여 충당 부채 나간 거 보이시죠? 자, 이거 꺼주시고 자, 어쨌든 이렇게 해서 지금 퇴직금 지급할 때 뭐 있겠어요? 하변에 퇴직급여 충당 부채로 금액이 얼마 되고요? 4,800만이 되고 대변엔 얘가 보통예금 나갔으니까 지금 보통예금으로 지금 금액이 얼마? 4,800만이 되어 있는 거거든요. 자, 그럼 여기서 이해하셔야 될 게 요 퇴직급여 충당 부채 4,800만원 만큼을 주고 있는데 이미 송금 산입되어 있는 게 얼마 있어요? 3,800만원 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비용으로 지금 인정되어 있는 게 3,800만원이고 회사는 직원이 퇴사하게 되면 총 퇴직금과 관련된 비용을 얼마를 다 잡아야 되는 거예요? 4,800만원을 잡아줘야 되는데 이미 3,800만원은 어떻게 됐어요? 비용 잡혀 있죠? 그러면 얼마를 더 비용 잡아야 돼요? 1,000만원을 더 추가로 비용을 잡아야 되죠. 그러면 여기 송금 불산입 되어 있던 거 있죠? 이 금액에서 얼마가요? 1,000만원이 어디로 들어가야 되는 거라? 송금 불산입으로 들어가줘야 되는 거예요. 이거 이해하셔야 돼요. 이거. 그래서 송금 불산입으로 되어 있던 6천만원 중에서 1,000만원이 어디로? 송금 산입으로 들어가줘야 된다. 이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지금 뭐 할 거다? 정리를 할 건데 그 정리하는 게 이 부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부분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위에 퇴직급여 지급 대상이 되는 임원 또는 직원에게 지급할 총금액에서 설정률 나와 있는 거 있죠? 이거는 다 무시하시면 됩니다. 이거 왜 무시한다고요? 해법상 이제 이거는 인정 안 해주거든요. 쌤, 그럼 왜 이거 안 주고 그냥 놔둡니까? 옛날 자리를 찾아보려고 그러면 이게 칸이 있어야 찾아볼 수가 있겠죠. 예, 자, 그래서 이렇게 된다 보시고요. 자, 그러면 여기 0 제60조 제2항 및 제3항에 의한 한도액이 얼마 돼요? 9,800만이 되죠. 그럼 여기 기초충당금 부인 누계 이 중에서 비용으로 인정 안 되는 게 얼마야? 라는 얘기인데 우리 지금 부인 누계 얼마 갖고 시작했다고요? 6천만원 갖고 시작했다고 했죠. 그래서 여기에 금액을 얼마? 6천만원 넣어주시고요. 그 다음 기중에 퇴직금을 지급한 거 있죠. 얼마 지급했어요? 아까 전에 4,800만원을 넣어줬죠. 자, 그러면 회사 입장에서는 요 기중 퇴직금 지급한 거 있죠. 이 총 4,800만원을 비용으로 전체 얼마? 4,800만원 인정해야 되는데 장부상 충당금 기초 잔액이 9,800만원이라고 하지만 부인 누계액이 총 6천만원이기 때문에 뭐에 대한 거? 비용으로 인정되어 있는 건 3,800만원 밖에 없고요. 6천만원은 송금 불산이 되어 있는 거야. 그럼 요 3,800만원에서 얼마가 1,000만원이 더 플러스해서 뭘로 인정돼야 돼요? 비용으로 인정돼야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뭐가 돼요? 송금 산입시켜주면 4,800만원만큼 비용이 인정된다. 그래서 송금 불산입 얼마 돼 있던 거? 6천만원 중에서 얼마를? 1,000만원만큼을 뭘로 해줘라? 비용으로 더 잡아줘라. 라고 해서 송금 불산입에서 1,000만원을 송금 산입으로 넣어줘라라는 거를 지금 여기서 계산하는 거예요. 이 말 이해했죠? 자, 이래 놓고요. 그 다음, 자, 뭐 됐어요? 회사에서 추가로 계산한 거 있죠? 요게 뭐 있었냐면, 아까 전에 우리 원장 조회하면서 봤던 거 있죠? 뭐 잔액 조회할까요? 네, 잔액 조회 한번 해볼게요. 잔액 조회해가지고, 조회할 계정을 F2번 눌러서 퇴직급여 충당 부채로 한번 해주시고요. 이거 잔액 조회에서 보셔도 됩니다. 충당 부채 넣어주시고요. 자, 그래 놓고 나서 보시면 여기 퇴직급여 충당 부채 끝을 제가 조회를 안 했어요. 단기 증가한 거 보이죠? 이게 뭐가 돼요?
기말에 설정한 금액이 259523,608이 되는데 이것만큼이 지금 추가로 예상된 거거든요. 그래서 309523,608 이거 맞추려고. 그럼 이거는 아예 이제 뭐가 된다고요? 비용으로 인정이 안 된다고 했죠. 그래서 이 금액만큼은 259, 그 다음에 523, 608만큼은 아예 인정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무조건 송금불산입이고, 그 다음 얘는요, 송금산입을 다시 넣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학계 등록을 클릭해 주시고요. 여기 학계 등록 클릭해 주시고요. 자, 그리고 나서 요 상 넣을게요. 여기 보시면 한도 초과된 거 있죠. 요거는 그냥 와가지고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뭘로 퇴직급여, 네, 충당금, 한도 초과로 해주시고요. 금액 얼마? 259, 523, 608로 잡아주시고요. 이거는 뭘로? 유보 발생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기왕 부인액 중 추인액 돼 있죠. 이게 뭐가 돼요? 정기퇴직급여 충당금 중에서 한도 초과되는 거 있잖아요. 그죠? 그 부인한 걸 오늘 뭐 한다고요? 송금 산입으로 1000만원 가지고 올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뭘로 넣어준다? 네, 정기퇴직급여 충당금 해주시고요. 금액 얼마? 1000만원 이렇게 잡아주시고 이거는 뭘로? 유보 감소로 넣어주시면 돼요. 이거는 뭐가 된다? 유보 감소. 자, 그래서 이렇게 두 개 이제 해주시면 되고요. 여기서 제가 추가로 더 설명드릴 건 뭐냐면, 여기 지금 보시면, 급여 같은 경우에 이게 뭐 인정된다, 안 된다를 하잖아요. 그죠? 요때, 임원에 대한 것 중에는 인정이 안 되고 막 이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그런 게 있다 그러면, 여기서 조정을 한 번 더 해주고 가셔야 되는 그런 내용이 좀 있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해주시면 일단 퇴직급여 충당금에 대한 조정은 여러분들 어느 정도 뼈대는 다 이해가 되신 게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해놓으시고요.